하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저희가 도움되는 상식을 싹싹 모아서 영양가 있는 재료들로만 푹 끓여서 만들어내는 지식 이유식 떠먹여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식 편의점 미래에셋증권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권 전무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전무님, 날씨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 그렇죠. 말 그대로 봄날입니다. 봄날에 밖에 나가서 상춘하시려면 그러면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도와드려야겠네요. 아니 왜 목돈이 필요한가요? 아, 여행을 나가시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 상춘을 동네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동네에서 좀 걸어나가면 강변이 있어서 네. 거기 가면 벚꽃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벚꽃길이 있다고 자랑하시는 이상권 전무님과 함께할게요. 상춘이라는 게 봄맞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요. 우리의 자산의 봄, 이걸 불러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재테크 수단, 방법 예. 이런 거 알려드리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그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ISA 계좌라고 그래서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많이 가입들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금리가 오르니까 조금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고금리 예금이나 적금 혹은 뭐 채권 같은 걸 네. 이렇게 하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절세 계좌니까. 그래서 그 보통 예금 적금 상품을 가입하면 무조건 은행에 가야만 됐고 그 증권사에서 가입했던 ISA 계좌분들은 고금리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ISA 계좌에서도 채권을 직접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서 그런 좀 타이밍에 맞춰서 네. 그 채권도 살 수 있는 시기가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ISA 계좌 이용법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리려고 이번 기회에 준비하고 왔습니다. ISA 오랜만에 해보는 복습인데 요게 그 자산 관리할 수 있는 큰 주머니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주머니에 뭐뭐 들어있는지 ISA 복습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여러분들 그 금융 상품을 보실 때 계좌라고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네. 연금 저축 계좌, 뭐 ISA 계좌 이런 거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금융상품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여러 가지 과일을 넣을 수 있는 상품이다. 즉 여러 가지 상품들과 뭐 주식과 같은 투자 대상을 넣을 수 있는 상품이다라는 것도 전제하셔야 되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절세 상품이라고 그러면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세 상품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을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조건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절세 상품 내가 조건이 어떤 걸 항상 공부하셔야 돼요. 요즘은 인터넷 들어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럼 뭐 이를테면 가입 자격이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가입 기간이 어떻게 되나, 내가 넣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인가, 그리고 이 상품에서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상품들이 정해져 있는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보셔야 되는데, 먼저 일단 가입 자격을 다시 복습을 하면은요.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19살 넘으시면 만으로 다 가입할 수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두 번째로는 이건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가입 시점 이전에 과거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던 사람은 한 번이라도 네. 해당이 안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는 거는 월급이나 사업소득 말고 그렇죠. 금융자산만으로도 세금 내야 될 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 쉽게 이런 생각하시면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 같은 거로 뭐 ELS 같은 거로 투자하셔가지고 그 2천만 원 이상 생기신 거예요. 근로소득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 한 5% 잡아도 꽤 금액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그런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세제 혜택 상품은 항상 돈 많은 사람은 이용하지 마. 이겁니다. 이거 서민들을 위한 거야.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연금저축계좌는 내가 은행도 가입할 수 있고 보험사도 가입할 수 있고 증권사도 가입할 수 있고 동시에 다 가입해도 돼요. 근데 ISA는 오로지 하나만. 네가 금융기관 한 곳만 이용해. 그러니까 여러 곳에 두 개 다 가입할 수 없어. 오로지 하나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뭐냐면 나 은행에 가입했는데 증권사로 좀 옮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존에 연금저축 갖고 계좌 있으신 분들은 연금저축 계좌 또 하나 만들면 돼요. 근데 ISA는 그럴 수가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약하시고 옮기셔야 돼요. 보통 해약하면 손해가 많던데요?
근데 뭐 따라가 옮기면 그대로 어. 옮길 거니까 내가 이렇게 그래요?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는 의무 가입 기간이 있었죠. 의무 가입 항상 모든 상품이 우리가 청약통장 같은 경우도 예전에 1년 이상 유지해 2년 이상 유지해 그래야 1순위 줄 거야 이런 네.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넌 3년 이상 넣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제 혜택. 들어올 때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그쵸. 때 마음대로 나갈 수 없다. 반드시. 네. 그다음에 가입 금액은 그러니까 연간 2천만 원씩. 이게 최소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인데 이게 5년까지 해서 1억까지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1차년도에 n분의 1에서 뭐 1차년도 2천만 원, 2차년도 2천만 원, 3차년도 2천만 원, 4차년도 그게 아니라 내가 1차년도에 돈이 없어서 500만 원밖에 못 넣었어. 그럼 내 그 다음 연도에는 3,500만 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아, 형편 좋을 때 몰아서 넣을 수 있군요. 예. 그래서 네. 뭐냐면 내가 한도 못 채운 것을 매년 2천만 원에 채울 수 있는 못 채운 것을 계속 2월이 돼서 내가 마지막으로 뭐 5년째 내가 한꺼번에 돈이 생겨서 1억 딱 넣을 거야.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근데 세제 혜택은 요거는 조금 뭐 종류별로 있는데 일반형과 서민형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서민형은 좀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으신 분들이겠다. 그래서 뭐 직장인으로 따지면 연봉이 한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서민형에 해당이 됩니다. 서민형 분들은 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데 네. 그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400만 원까지는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데서 연봉이 5천만 원이 넘어 이런 사람들은 200만 원까지만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줄게. 그러면 그 다음에 200만 원 혹은 400만 원이 넘는 금액은 어떻게 돼? 그것도 혜택을 줄게. 15.4% 내야 되거든요. 원래 이자 소득세나 배당 소득세는 그게 아니라 그건 좀 깎아줘서 9.9%만 내게 해줄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일반형에 가입하신 분들 정리하면은 200만 원은 비과세. 네. 그 이상이 넘어가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그 소득세를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이 ISA는 계좌이기 때문에 계좌 상품 중에서도 유일하게 손익 통산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나는 1,000만 원을 땄는데 하나는 500만 원을 땄어. 수익이 났어요. 1,000만 원, 500만 원.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상품을 따로따로 가입하게 되면 500만 원 손해 난 것다고 내가 정부에서 돈 돌려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1,000만 원 딴 건 세금 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IS 계좌는 손익 통산이니까 1,000만 원 너 땄어? 500만 원 잃었어? 그럼 합해봐. 그럼 500만 원만 땄지. 그러니까 네가 총 번 돈은 총 수익은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의 세금을 내. 이 손익 통산 제도가 이제 어찌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이 가입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손익이 통산된다. 이것도 예. 집중할 부분인데 ISA가 종류가 많다고 들었어요. 예, 이거 좀 어려워지는데 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런 상품을 하나만 딱 만들어줘서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그냥 이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무님하고 저하고 캐릭터가 겹치네요. 복잡한 게 너무 싫어서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 상품인데 중개형 이게 이제 가장 인기가 있었죠.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은행은 주식을 중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죠. 은행은 주식과 채권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개 기관이 아니라 그래서 은행에서 만약에 내가 은행을 통해서 주식을 사고 싶으면 은행에서 특정 신탁을 지정해서 고객이 내가 주식을 사달라고 신탁을 지정해주면 사줄 수가 있지만 웬만하면 증권사로 가시죠. 안 하죠. 대부분. 그러니까 네. 이 중개형은 특징이 있는 거죠.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겠구나. 이건 증권사에서만. 네. 신탁형은 나는 요즘 예금과 적금이 올라서 난 다 머리가 복잡해. 나는 IS 계좌 이용하는데 오로지 예적금만 이용할 거야. 이런 분들은 여기 가실 수가 있죠. 이름 안에 힌트가 들어있네요. 예. 어디로 오라고. 예. 네. 근데 근데 나 신탁형을 가입했는데 주식도 하고 싶어. 이러면 불가능하죠. 예금과 적금은 증권사에서 연금 상품에서 판매하지만 원래 증권사라는 곳은 중개기관이고 은행은 예금과 대출에 찬 예대 마진으로 먹고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쵸. 내가 예금 적금이 목적이신 분들은 신탁형을 가셔야 되고 근데 내가 투자 뭐 주식 이런 게 목적이신 ETF 이런 목적이신 분들은 중개형으로 가셔야 돼요. 네, 옛날에 은행에 그래서 신탁은행이라고 있었어요. 서울신탁은행 있었죠. 이제는 지금 이제 하나은행에 통합되어 있는. 그렇죠. 이제 안 쓰는 말입니다만 그죠. 일임형이라는 것도 있다는데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나는 뭐 운용하고 싶은데 투자 상품을 하고 싶은데 머리가 복잡해. 그러니까 전문가인 당신들이 알아서 운용해줘. 말 그대로 맡기는 거예요.
이게 뭐 랩 어카운트란 말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랩이 다 감싸낸 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번에 여러 가지 상품 유형들을 이렇게 지정해 놓습니다. 아, 당신은 좀 보수적이야? 뭐 이런 거 상품이 어때? 이렇게 뭐 이게 전시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내가 그러면 이런 유형을 하나 하고 싶으니까 네가 알아서 좀 해줘. 내 스타일이 좀 보수적이니까 좀 네. 보수적으로 알아서 해줘. 이렇게 맡겨버리는 게 의리명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네. 이제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중개형이고 예적금 때문에 조금 최근에 신탁형이 좀 관심이 높아진 거예요. 근데 일위명이 사실은 가장 인기가 없는데 또 일위명 상품 중에서 수익이 또 의외로 좋은 게 많아요. 이게 개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고.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오늘 하나 소개해 드리는 거는 그래서 뭐냐 예적금의 고금리 때문에 신탁형을 그러니까 선통하시는 분들이 중개형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쉽잖아요. 나도 좀 금리가 높았을 때는 네. ETF나 뭐 ETF도 뭐 채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난 직접 채권을 사고 싶어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이제 이걸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형을 통해서 채권 매입이 가능해졌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ISA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입했던 게 중개형이다. 그렇죠. 예. 그런데 중개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요 안에서 어떻게 투자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개형에 들어가면 좋은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일단 요즘 같은 때 고금리 채권 네.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세제 혜택을 직접 볼 수 있는 투자 대상. 우리나라는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배당에 대해서 15.4% 세금이 있죠. 그러니까 배당주를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은 20년 동안 배당주 투자만 하셔가지고 노후 생활비를 배당받아 사시는 분이 계세요. 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형님인데 네.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저렇게 아주 심플하게 배당주 위주로 20년 동안 투자를 해서 연간 거의 1억 가까운 배당금을 받아서 퇴직을 하고 나서 와. 사시는 분들 봤어요. 제가 제 주변에. 아니 그분은 원래 부자였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쫄딱 망하신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다시 이거 재기를 할까? 아, 형님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그분이 그런 고민을 하시다가 원래 좀 주식에 관심이 있으셨다는데 많이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배당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럼 그때부터 준비를 하신 거예요. 자, 잠깐 여기서 그 형님이 그 재기를 위해서 배당주에 조금씩 투자하기 시작한 연령이 언제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40대, 40대 그러면 초 중반. 늦지 예, 않았네요. 60세까지 직장 생활 하셨으니까. 네.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배당주 같은 거. 배당주 같은 경우는 배당 속세가 15.4%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없고요. 그다음에 ETF인데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S&P 500 ETF는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혹시 뭐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이 있으면 제가 쓰는 표현인데 국산 S&P 500이냐 미국산 S&P 500이냐 따라 다르거든요. 국산하고 미제하고 뭐가 달라요? 다르죠. 네. 왜냐하면 미제는 IS의 계좌에 편입을 못합니다. 연금저축 계좌나.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발행한 국산 해외 ETF는 IS의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에 편입이 가능하죠. 그 희한하네요. 예. 그러니까 국산으로 가입을 하면은 그걸 통해서 해외 ETF까지 여기 바구니에 담을 수가 있다. 수가 있죠. 우회로네요. 예. 그러니까 뭐 뱅가드 미국에서 유명한 게 이제 뱅가드 같은 회사에서 만든 세계 최초의 뭐 인덱스 펀드 만들었던 회사죠. 거기 VO라는 S&P 500에 투자하는 ETF가 있는데 그런 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뭐 타이거라든가 뭐 코덱스 이런 우리나라에서 만든 S&P 500 ETF는 여기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투자도 가능하셨고 간호하시는 분들 중에 ELS 같은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ELS도 여기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LS가 뭐예요? 상장 지수 연계 증권이라는 건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 어떤 주식을 시장을 투자했는데 반토막만 안 나면 5년 뒤에 뭐 몇 % 줄게. 네. 이런 식으로 뭐냐면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조건을 만들어 놓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는 좀 그 발행 날짜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꼭 그 증권사에 좀 잘 아는 친구랑 좀 협의를 해가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물론 최근에 이제 모바일 전용 ELS 같은 것도 나와 있긴 한데 네. ELS 같은 본인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외 주식형 펀드. 요즘은 이제 주식형 펀드 중에서 많이 과거보다 주식형 펀드에 이제 인기가 좀 떨어져 있긴 한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성격을 좀 귀찮은 걸 싫어해서 거의 지금도 좀 펀드 위주로 하고 있는데. 진짜요? 증권사 다니시는 분들도 귀차니즘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증권사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네. 일반 기업체 다니다가 뭐 기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네. 좀 굉장히 게을러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뭐 근데 국내 주식형 펀드는 어차피 세금이 없으니까
이런 건 없는데 해외 주식형 펀드 같은 건 어차피 이거는 15.4% 세금을 내셔야 되거든요. 수익에 대해서. 이런 것도 당연히 IS 계좌로 넣어서 운용하시는 게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뭐 채권에서부터 네. 해외 주식형 빠지 ETF까지 하게 되면 중개형 IS에서는 거의 모든 포트폴리오가 가능해요. 상품을 통해서. 이게 중개형이잖아요. 예.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거. 예. 아, 혹시 증권사 다니셔서 증권사 제품만 소개해 주신 거 아니냐고 아니죠. 누가 아니죠. 물어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네. 나는 오로지 예금 적금만 할 거야. 이러신 분들 신탁형 가셔야 돼요. 네. 증권사 오셔도 그런 상품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는 그냥 IS가 이제 모르겠고 5년짜리 적금 넣을래 그냥. 캐릭터에 맞게 예. 선택을 하시면 된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뭐 고금리 투자 상품이 채권이 네. 중개형에서도 이제 시판이 됐으니까 내가 지금 중개형 가지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나도 고금리 상품 하고 싶은데 해약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 그냥. 자리에서 그냥- 원스톱으로 그냥 해결할 수 채권을 있게 하실 수 있다는 됐다.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보통 세제 혜택을 주는 것들은 조건도 많고 예. 들어올 땐 맘대로 들어오는데 나갈 땐 맘대로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막 해약하면은 되게 네. 무섭게 막 돈을 내라는 등 이런 조건이 그쵸. 있는데 이건 어때요? 그럼 우리가 보통 그런 경우가 이제 가산세를 물리거나 그렇죠. 예, 페널티를 물리는 형태죠. 세금의 형태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입할 때는 세금의 인센티브를 주지만 너무 일찍 빠져나가게 되면 페널티를 주는 시스템이 보통 세제 혜택 상품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IS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그게 있죠. 근데 그럼 중간에 내가 돈이 필요해 이런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을 하나 열어줍니다. 조그만 쪽문 하나를. 원금은 빼게 해줄게. 아, 3년 의무 기간 못 채워도 네가 돈이 필요해. 그 대신 수익은 안 돼. 원금은 빼게 해줄게. 네가 입금한 것만 가져가 아, 이 얘기네요. 내가 이제 1,000만 원 넣어놨으면 네. 1,100만 원이 된 거야 수익이 나서. 근데 100만 원은 못 빼가. 그렇지만 1,0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어. 야, 요 가느다란 인연의 네. 끈을 남겨두는 건가요? 근데 네. 네가 1,000만 원 빼놨다서 네 한도가 2,000만 원 다시 복구되는 건 아니야. 한도 복구는 없어. 이중 삼중으로 좀 무섭게 네, 해놨네요. 그러니까 이제 빼갈 네. 수는 있지만 네가 빼간 걸 다시 네가 한도를 자동으로 복원시켜 주는 건 안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군요. ISA가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생각을 해보니까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 되게 그렇기도 합니다만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이 상품을 구상해서 만들고 판매할 때 서민들의 노후 대책을 네. 각자 알아서 좀 마련해라. 그러니까 중간에 깨지 말란 얘기죠. 예, 사실은 이 상품이 원제 이제 일본엔 니사라는 상품이 있고 ISA가 영국에서 이제 ISA라고 그래요. 그 일본엔 니사라는 네. 그 일본엔 니사도 한 서너 종류가 되고요. 그래서 뭐 일본 여행 가신 분들 보면 가만 가시다가 저도 몇 년 전에 갔을 때 보면 코로나 이전에 그 어디 뭐 도시 가는데 은행 저는 뭐 그 금융권이 직업이니까 이렇게 일본 은행 시절 간판 같은 거 보거든요. 얘네 못 파나? 그래서 거기 니사 크게 붙여놨어요. 야, 이건 직업병이죠, 전문님. 예, 네. 니사 같은 거 붙여놓고 NIS 그런데 중국 영국도 SL로 하는데 일본 니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품 제한이 없어요. 오. 그 한도만 정해져 있고 네. 만기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그냥 네 한도껏 네가 너한테 한도로 1인당 1억씩 줄 테니까 마음껏 해봐. 마음껏 해봐. 그리고 네. 해외 주식 네가 살려면 사.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제도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당신의 재산을 축적하는데 정부가 내가 돈은 줄 수 없는 대신에 세금 혜택은 줄게. 너 1인당 다 정말 1억씩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서 네가 투자는 예금해도 좋고 적금해도 좋고 뭐 해도 다 좋아. 그리고 해외 주식도 해도 좋아. 제한 없이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좀 그리고 뭐 딱 계좌도 예를 들면 한 계좌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는 예금 적금도 있고 뭐 선원분들이 계시니까 한 2개까지 인정해 줄게. 뭐 중개형 하나 신탁형 하나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좀 과감하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저는. 아, 일본처럼. 그래요. 이게 당초에 도입 취지를 생각하면 그것도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은데 네. 자 마지막으로 만기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만기가 되면 이거는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뭐 의무 가입 기간이 끝나면 연장을 하면 되죠. 아 연장이 네, 됩니까? 그리고 이건 또 금액에 따라 좀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내가 한 3천만 5년 동안 한 3천만 원 정도 한 3년 동안 3천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어. 이런 분들은 뭐냐면은 3년마다 계속 잘라서 운용을 하는 겁니다. 아, 만기 되면 찾고 3천만 원 받아서 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연금저축 계좌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300만 원 세액공제가 또 이루어져요. 야 이거는 진짜 네. 꿀팁인데요.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네. 내가 3천만 원씩 모을 수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연금저축계좌로 해약하고 연금저축계좌로 갈아타기 하게 되면은 9.9%잖아요 세금이 이거는 그쵸. 뭐 있지만 근데 연금저축계좌로 넘어가는 순간 3.3에서 5.5로 더 줄어요 확 세금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금액이 큰 사람. 그렇죠. 난 한 1억 정도 탁 쳐서 배당을 받아서 600만 원 받았어. 이게 금액이 크신 분들은 제 생각에 그냥 만기를 오래 끌고 가는 게 좋아요. 아. 그래 왜냐하면 그래서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는 길이고. 네, 예. 만기로 오래 끌고 가는 계좌 만들고 싶네요. 부럽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편의점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이상건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